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우연히 발견한 진실입니다. 80년을 살아오신 김철수 할아버지. 평생 과묵하고 엄격한 모습으로만 기억되던 그분이 가족 몰래 하신 일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자녀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 서울 변두리의 작은 판잣집. 김철수 씨는 25의 나이에 아내 영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철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였고 월급은 겨우 5만 원. 쌀 한 가마니가 5천 원 하던 시절이니 정말 빠듯한 살림이었죠.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2년 뒤 딸 미영이, 그리고 3년 뒤 막내 아들 진수까지.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철수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철수 씨의 아내는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애 아빠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는데 늘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아이들 앞에선 절대 힘든 티를 안 냈지요. 1979년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교육비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용품과 교과서 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영희 씨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쯤 철수 씨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닌지 의심했었죠. 새벽에 어디를 가는 건지 따지듯 물어봤었어요. 우유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씨는 공장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인 후 새벽 3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한 달에 2만 원의 부수입이 생겼죠. 새벽 배달을 마치고 6시에 다시 공장으로. 하루에 겨우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배달 중에 자전거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목을 삐끗했죠. 그런데도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우유 배달로 번 돈은 모두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에 보탰어요. 철수 씨 자신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막내 진수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용품비, 교복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큰아들 민수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요. 철수 씨는 또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 바로 빌딩 야간 청소였어요. 공장 일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내 한 사무용 빌딩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바닥 걸레질, 쓰레기 수거.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철수 씨는 청소 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어요. 당시만 해도 학원이 흔하지 않았지만 철수 씨는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랐죠. 그런데 청소 일의 가장 힘든 점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늦은 시간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장인들이 청소하는 철수 씨를 보며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마음이 상한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배움이 없으면 고생한다며 더욱 공부를 강조했었죠. 시간이 흘러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미영이는 중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교육비가 더욱 늘어났죠. 특히 민수가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철수 씨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때 철수 씨가 시작한 세 번째 부업은 폐지 줍기였습니다. 주말마다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철을 수집했어요. 일요일 아침 아이들이 늦잠을 자는 동안 철수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잠깐 산책한다고 말하고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폐지를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끄러움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어요. 한 번은 큰아들 민수의 중학교 친구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철수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민수 아버님? 철수 씨는 당황했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후로 철수 씨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요. 존경의 눈빛으로요. 폐지 줍기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참고서 한두 권은 사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철수 씨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잡지를 찾았어요. 버려진 책들 중에서 상태 좋은 것들을 골라 아이들에게 주곤 했죠. 큰아들 민수가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철수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때 철수 씨가 시작한 네 번째 일은 대리운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리운전이 흔하지 않았지만 술자리가 많은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였어요. 철수 씨는 늦은 밤 시간대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주로 강남의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렸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다시 공장에 출근하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이제 철수 씨는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철수 씨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공한 사업가들, 의사, 변호사.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철수 씨는 더욱 절실히 느꼈죠. 교육의 중요성을요. 대리운전으로 번 돈으로 민수의 용돈과 교재비를 댔죠. 이제 셋째 진수까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 세 자녀 모두 교육비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이때 철수 씨가 한 마지막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혈액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헌혈보다는 혈액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어요. 혈액원에서 건강한 사람의 피를 사서 환자들에게 수혈하는 시스템이었죠. 철수 씨는 한 달에 2번 혈액원에 가서 자신의 피를 팔았습니다. 한 번에 1만 원씩 한 달에 2만 원을 벌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급식비 정도는 될 수 있는 돈이었죠. 혈액을 뽑고 나면 며칠간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나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 앞에서는 멀쩡한 척했어요. 영희 씨가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라고 물으면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죠. 얼마 전 향년 80세의 나이로 철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아버지가 평생 해온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유 배달 일지, 청소일 기록, 폐지 판매 내역, 대리운전 수입, 심지어 혈액 판매 기록까지. 그 수첩을 보고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잘 자랐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요. 수첩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아이들 각자의 성적표나 상장을 받을 때마다 적어놓은 메모들. 민수 전교 3등, 오늘은 삼계탕을 사주자. 미영이 미술대회 입상, 새 크레파스를 사주자. 진수 축구부 주장 선발, 축구화를 바꿔주자. 자녀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는지를요. 아버지는 평생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셨어요. 늘 낡은 옷만 입고 다니시면서 우리한테는 항상 좋은 걸 사주셨거든요. 그날 밤 세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 몰래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의 숨겨진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